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송사 때문에 도정에 집중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도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하셔서 기초단체장으로서 쌓았던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좀 쌓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행안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지방자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들을 많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공병원 이외에 민간 병원에도 보니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던데요.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2곳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3군데로 줄었다가 다시 2군데로 줄어서 2군데만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원래 저희가 미리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2곳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내부 문제들이 생겨서인지 점점 좀 줄어서 결국은 2곳으로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해당 병원의 의사분들이 많이 반대했던 것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현장하고의 그런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성공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나중에 주시면 입법으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운영은 경찰이 하고 시설물은 지자체가 합니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아시죠? 뭐 원래 살던 곳으로 간다. 안산으로 갑니다. 단원이죠. 그런데 이 경기도 내에서 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지정만 하고 CCTV하고 비상벨이 모두 안 되어 있는 것이 3군데 있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수원 서부, 안성 그리고 안산 단원입니다. 안산 단원이 지금 CCTV하고 비상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두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관심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지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꼭 좀 챙겨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등록하는 지금 숫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보시면 공공 데이터 건수가 2020년에 15건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19년도에는 49건입니다. 근데 17년도에는 696건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 정부는 저렇게 198만에서 작년에 600만 건 가까이가 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게 디지털 뉴딜 한다고 되어 있고 데이터 뉴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사님 직접 좀 이건 점검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기도 특사경이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요. 몇 명이나 되죠?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93명이에요. 이 서울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전원이 아마 중점 사업이라 그랬는지 계곡 수사에 다 투입이 돼서 다른 부분이 풍선 효과인지 몰라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위생업소 법률 위반 건수가 전국 1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건수가 전국의 92%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사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역에서 도지사 직접 이렇게 관할하는 조직인데요. 업무를 좀 아무리 완급 중요도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 위반은 특사경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계속 개정 요구하면서 그 앞에 이제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특사경 업무로 저희가 넘겨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단속하고 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 계곡에 저희가 특사경이 대대적으로 투입된 건 아니고요. 그 97%가 다 자진 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긴 거의 그 행정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나중에 증인이 나와서 물어보긴 할 건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세현 보고서를 보셨죠? 네. 그 조세현 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고서의 4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를 지자체별 지역 화폐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통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통계를 돌릴 때 변수를 넣는데 저기 보시면 알지만 지자체별로 합친 금액이 1200억 조세현 보고서에는 1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는 845억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가시면 3000인데 2400 그러니까 700 몇십억이 차이가 나서 네. 실제로는 그 통계를 돌린 결과가 왜곡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연구하신 분들한테 자세히 제가 묻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를 추진해 보신 결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셔서 아실 텐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소비자, 국민에게는 소득 지원 효과가 있고 그걸 전액 사용하게 하니까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서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매출이 중소자영업자에게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 자료를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경기연구원이 나름 조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방자치에서 가장 특히 이제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늘 통계 네. 그리고 자료, 실증을 가지고 네. 말을 하는 게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상적인 BC카드는 3억 이하 매장에서 17%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지역화폐는 36%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BC카드는 대형 매장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끝나기 네. 전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역 화폐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나중에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지역 화폐의 규모별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억 이하,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상당액이 3분의 1 이상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용되고요. BC카드는 10억 초과 부분에 64% 거의 대부분이 사용돼서 지역 화폐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명확한 팩트이고 다만 조세현 입장에서는 정부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나지 않더라. 총량이 말로 하느냐 이런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이 정책은 그 자체가 목표가 다릅니다. 국가 전체 소비 총량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형 유통 기업으로부터 매출을 소상공인들에게 이전시켜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 이 정책이기 때문에 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